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교수가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국력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나라들은 아이 많이 가지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덴마크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 겨울 국영 TV 방송이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 특집 방송 덕분인지 2016년 여름 신생아가 평년보다 14%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적게 낳으라고 하는 걸까요?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세계 최하위권에 있죠? 네,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조사가 됐죠. 올해 9월 미국 중앙정보국의 그 조사에 따르면 말이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25명에 그치면서 224개국 중에 219위를 기록했다래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원래 결혼하면 남자, 여자 2명인데 아이를 2명 이하로 낳으면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낮을수록 인구 감소는 심각해지고 국가 평균 연령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네, 얼마 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이라는 세미나에서도 서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됐죠. 변미리 그 서울연구원 글로벌 미래연구센터장이 서울시청이 주재했던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죠.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 1,000만 명가량인 서울시 인구는 2040년에는 91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겁니다.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건데요. 경제를 담당하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대개 15세에서 64세로 오는데 이거는 현재 750만 명에서 545만 명으로 줄어들고요. 소비를 주도하는 45세에서 49세 사이의 인구도 80만 명에서 64만 2천 명으로 감소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급감하고 또 활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서울 전체 410만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30%, 부부 가구가 32%로 혼자나 또는 2명만 사는 가구가 전체 6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구 형태를 여겼던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24%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중위 연령은 52세가 된다고 합니다. 중위 연령은 모든 인구를 줄 세웠을 때 가운데선 그 사람의 나이로서 2013년 중위 연령이 39세였거든요. 그런데 2040년에는 50대가 젊은이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저출산과 고령화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이번에 왜 아이를 적게 낳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그 윤리학 교수이자 생명윤리학자인 트래비스 리더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로 멸망의 길에 접어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성 1인당 0.5명의 아기를 낳는 수준으로 출산율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이가 적은 소가족 윤리를 내세운 그의 주장은 아이를 갖는 게 좋은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기본 상식에 반하는 것인데요. 그의 그 역설적인 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재앙이 먼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절박감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이상 오르면 거의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그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향유하는 차라든가 고급 음식이라든가 의복 등 이 탄소 배출용 등을 줄이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람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크고 비교적 손쉬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대책이라는 게 트래비스 교수의 주장입니다. 네, 뭐 전기차를 이용한다든지 카풀 제도를 한다든지 절전기기를 사용한다든지 사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꼭 아이를 적게 낳아야 된다. 이건 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데 트래비스 교수는 이런 온갖 방법들을 다 쓴다고 해도요. 미국인 한 명이 80년 전 생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488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을 덜 낳음으로써 9,441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죽사사자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최선을 다해봐도 사람 하나 안 낳는 것이 무려 20배나 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출산 장려형 조세 감면제도를 철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물리자는 겁니다. 일종의 탄소세라고 말할 수가 있죠. 생명인 아이를 탄소 배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덜 낳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반생명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트래비스 교수는 자기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급진적인 생각은 바로 인간 생명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반생명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파괴된 지구환경 속에서 살게 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는 인류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인구를 지탱 가능할 만큼 유지하면서 경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자연이 광폭하고 예기치 못하게 우리를 역습할 때까지 문제에 눈 감고 있든지 말입니다. 네, 트래비스의 아이를 적게 낳는 방법, 결국은 인류의 인구수를 줄이자 이런 내용인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이었나요? 그 개봉했던 킹스맨이 떠오르는데 이게 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킹스맨에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인류를 대량으로 죽이는 것이라는 그 악인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사실 가장 반인류적인 방법이라 영화에서는 응징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런 생각이나 트래비스 교수의 생각이 약간 다른 형태라고는 해도 우리 곁에 있어 왔던 어떻게 보면 담론들입니다, 이게. 제렛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를 보면 말이죠. 내용 중에서 동아프리카와 멜소스의 인구론과의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론은 인구 성장이 식량 생산을 웃돌게 되리라는 것으로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뿐이어서 인류가 기아나 전쟁, 질병으로 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피임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게 하는 등의 인위적인 조절을 하지 않는 한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렛 다이아몬드는 1994년에 르완다와 부룬디의 내전에서 이런 현실적인 내면을 봅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내전으로 엄청난 대량 학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사례를 분석을 하면서 종족 간의 내전만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인구 조절의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티코피아라는 남태평양이죠. 이 섬의 문명이 몇천 년간 성공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인구 조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태평양에 존재했던 섬 문명 중에 수많은 문명이 다 사라져갔죠. 뭐 이스터 문명이라든가 피케인 문명이라든가 많은데요. 그런데 티코피아만 살아남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들이 생존하는 데 성공한 것은 섬의 자원을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했고요. 또 인구 규모를 아주 적절한 선에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조그만 섬의 인구가 늘어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를 적게 낳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을 넘는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근저에는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